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실기 첫 번째 강의입니다. 실기 아시다시피 주관식이죠. 주관식이라서 실제로 부담감이 없잖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임계점을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신분석적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나오는데요. 지금 핵심 빈출 150선은 우리의 이론의 순서대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정리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 정신분석적 상담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정신분석적 상담, 여러분, 제가 이론 첫 강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무슨 뜻이냐? 정신을 분석하는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불안이에요. 실패하고 다시 하면 되는데 실패하고 도전하기에 가는 길이 아니라 실패를 해서 이 불안이 오니까 다시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들이 커지고 커져서 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그래서 정신을 분석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답입니다. 프로이드가 봤을 때 이렇게 건강할 때는 이 불안을 극복하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한 불안과 아닌 불안들을 이름을 세 가지로 붙였는데 현실적으로 있어도 되는 현실적 불안 그리고 현실과 자아의 관계에서 오는 현실과 자아의 관계 이 현실을 본능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오는 신경질적인 불안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초자아, 도덕적인 잣대를 비추어 봤을 때 양심에서 오는 불안 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불안, 자아가 지각해서 느끼는 불안입니다. 시험 앞에 있으면 당연히 불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불안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공부할 수 있게 동기화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신경증적인 불안 어떻게 설명 쓸 건데 여기에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이라고 했는데요. 자아는 이성적인 것이고 본능간은요 이런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내 이성적인 자아가 알아서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는데 지금 공부하기 싫다, 누워서 자고 싶다라는 내 본능 간의 갈등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거죠. 신경질이 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멘트를 잘 쓸 수 있게끔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설명을 듣고 가장 간단하게 이 한 줄로 자기만의 한 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꼭 이 문장으로 쓰셔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나만의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임계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현실적인 불안, 신경증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 해서 현실적인 불안은 자아와 현실이 느끼는 불안이다. 신경증적인 것은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에서 의한 불안이다. 세 번째, 도덕적인 불안은 초자아 아니면 도덕성이 발달되어서 느끼는 불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 의하면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불안을 통제할 수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 나도 살고 보자, 오토매틱 메커니즘으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저도 당했는데요. 누가 이랬어? 그러면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일단 갑자기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누가 담당이야? 이런 말이 탁 나오면요. 분위기를 탁 살피던가 내가 그랬다고 어느 타이밍에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순간적으로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안 했는데요.
하고 일단 먼저 발빼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방어 기제, 나만의 오토매틱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방어 기제의 종류 5가지를 쓰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좀 강하게 냈습니다. 실제로는요,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가 나오거나 5가지는 설명하시오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3가지는 여러분이 쓰고 설명하실 수 있게 정리하시고 혹시 모를 5가지를 위해서 종류 5가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억압부터 나오는데요. 억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현실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마디 쓰시고요.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억압하니까 억누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사, 내가 화난 줄 모르고 제가 지금 저래서 지금 상황에 이래서 내가 화가 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화낼 수 있는 것입니다. 투사, 자기가 화가 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심리적인 속성이 타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사, 나는 못 쓰겠다. 그럼 5가지 쓸 때 쓰시고 3가지 쓰고 설명하실 때는 가볍게 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번째, 합리화. 이런 거 쓰기 아주 좋습니다. 여우와 심포도의 이야기의 여우처럼 꼭 뭐 이소부와 안 써도 됩니다. 여우와 심포도의 여우처럼 자신의 행동을 그럴듯하게 구실을 붙이는 것, 이유를 붙이는 것, 합당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참 좋겠네요. 여우가 어쨌어요? 포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저거 따먹어야지 했는데 따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프가 안 돼서. 그러면서 아우 내 점프 실력 높여갖고 와야지 이러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저 포도는 분명히 실 거야. 안 먹길 잘한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돌아가는 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마침 프로이드도 이 이야기를 예시 들면서 설명했으니까 여우와 심포도의 이야기의 여우처럼만 쓰셔도 채점자가 뒤에 읽지도 않고 맞다고 해줄 것입니다. 4번째, 퇴행입니다. 퇴행, 발달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하죠. 왜 돌아가요? 그때 좋았거든요. 지금 안 좋은데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는 건데요. 형이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왕이었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자기가 왕에서 왠지 밀려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다시 해주세요 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오줌을 싸거나 아니면은 아기집 계속 뭐랄까요? 울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엄마가 자기에게 가졌던 관심을 다시 받고 싶어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올바른 방법인 줄 알고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여러분은 한번 이해만 하시고 쓰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 다시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2개 다 쓰실 필요도 없어요. 이전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볍게 쓰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이, 전치, 치안, 하풀이라고 해서 똑같은 멘트 4개 중에 하나 전치 쓰시고 어떻게 이런 예를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고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하풀이하는 행동으로 우리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홀긴다 이런 속담처럼 그 얘기를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 속담처럼 핫풀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되고 핫풀이하는 행동으로 같은 욕구를 다른 대상에게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써놨는데요. 5개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5개 쓰라고 했었을 때는 5개 핵심 내용 쓰시고 그리고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 핵심 내용, 핵심 용어에 알맞는 내용, 쉬운 거, 마음에 맞는 거 3개 골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입니다.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이렇게 다 매칭을 해주네요. 감사하게.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3가지 기본 태도. 이거는 제가 1차 필기 때도 일무공하는 것이 답이다. 일무공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설마 3가지를 설명하시오 썼을 때도 일무공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한 줄 쓰시면 끝장나고요. 그 3가지를 이제 잘 풀어서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쓰시오 나오면 3점으로 주어지는 문제이고요.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은 6점으로 배점되니까 이 문제 놓치면 정말 아쉽습니다. 한번 설명하시오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성, 일무공의 첫 번째 일치성. 실은 로저스가 이 일치성을 진솔성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나는 도저히 못 쓰겠어요. 이렇게 쉽다고 해도 그건 하지영 선생님만 쉽고 저는 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일치성 써놓고 상담사의 진솔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셔도 맞습니다. 제발 주관식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실 때 우리가 60점을 넘어 고득점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치성은 진솔성을 의미한다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정말 이 말 그대로 상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느낀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건 좀 이 부분은 답답하네요. 얘기 안 하면은요, 내담자가 못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표현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을 때 좋고 이해 안 될 때 싫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라고 자꾸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라는 그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치성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어렵다. 누구한테 일치해야 돼요? 상담자의 모든 기법이 방법이죠. 기법과 감정과 태도. 주제는 내담자에게 일치해야 된다. 뭐든지 마음에 맞는 것 한 가지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감적 이해, 여기에서는 까딱하면 감점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앞에 모든 것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시고요.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는 것 다 좋고요. 이 말만 잘 쓰시면 됩니다. 자신의 역할과 자세, 상담사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 또는 객관적인 상황을 입장에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을 꼭 한 줄 덧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인간중심 치료, 로저스 똑같은 건데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네요. 인간중심 상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중심 치료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것이 이 인간중심 상담에서의 목표인 것이죠. 자,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 사실 아무거나 다 쓰셔도 좋지만 이놈의 아무거나 쓰라는 말이 더 부담스러우실 때는 개창자 실신을 암기하셔서 풀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방적이고요. 창조성을 지니고요. 자유를 추구하고요. 개창자 실신에서 실존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유기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친정 오빠가 2명 있는데요. 시골에서 커서 이렇게 밖에서 뭔가 풍족하게 뭔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에 우리 아이는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시켜주고 엄마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럼 햄버거 먹고 싶어. 엄마 뭐 해줘요? 그러면은 야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참자 하는 요즘까지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클 때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하게 자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저희 친정 오빠들이랑 길거리를 가다가 오빠가 둘이었습니다. 제가 막내. 가다가 엄마가 떡볶이랑 순대랑 오뎅을 사주면은요. 이거 제가 뭐 떡볶이 좀 호호 불고 이러면요. 순식간에 제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떡볶이를 먹다가 보면 순대를 그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집으려고 할 때 저희 짓궂은 작은 오빠가 저한테 야, 이거 뭘로 만든 줄 알아? 그래서 몰라. 그러면서 하여튼 먹고 싶어서 몰라 하고 이렇게 찍어 먹으려는데 이거 게창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겁할 뻔했습니다. 자기 혼자 많이 먹으려는 그 속셈은 간파하지 못하고 그것이 게창자라고 생각하니까 게창자에다가 뭐 당면을 밀어 넣었다고 그랬나? 뭐 뒤에 말은 기억도 안 납니다. 게창자라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실신할 뻔했다. 뭐요? 완전히 기능하는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완전히 기능하려는 저희 친정 오빠 때문에 제가 게창자 얘기를 듣고 실신할 뻔했습니다. 여튼 여러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게창자 실신 생각하시면서 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번에는 완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은 창조성을 지닌 존재이다. 또는 창조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세 번째, 경험적 자유를 추구한다.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또는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지향한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실존적인 삶. 지금 여기에서의 실존적인 삶을 추구한다. 라고 또 덧붙여줘도 좋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그때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치만 그때도 답이고 이때도 답이라는 거 믿고 합격하지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기체에 대해서 신뢰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상담의 목표 아들러만 나오면은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 아니어도 아가를 못 낳으면은 아들러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러 상담할 때 내담자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봤죠? 네, 열등감으로 봤습니다. 그것만 생각나시면 상담의 목표 5가지 쭉 나올 수 있는데요. 열등감이 문제니까 이 상담의 끝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겠죠. 열등감을 극복하고 플러스 알파 이것을 극복하려면 뭔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커버가 됐겠죠. 그래서 우월감을 추구하도록 돕고요. 그리고 하나 잘하는 거, 하나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추구하도록 돕고요. 이것이 밖으로 이 에너지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것을 아들러가 지향하였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요즘 친구들에게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으신데요. 뭐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미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 어제는 치킨 먹고 오늘은 햄버거 먹고 나 지금 공부 안 해도 잘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핸드폰으로 재미를 추구하는데 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를 해야 되지? 잘 연결이 안 돼요. 아들러가 이미 말했어요. 사회적 관심. 그래서 맞습니다. 공부 너 위해서 하지 말라. 열심히 해서 남들 도울 수 있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시작해야지 동기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없어서 병 못 고친 사람 꼭 도와줘라. 힘들어서 억울한 사람들 꼭 풀어줘라. 나쁜 놈들 꼭 잡아라. 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적 관심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라는 거.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아들러가 그런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죄송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추구하고 이것을 스스로가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두어서 모두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이렇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계속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동기는 원초적으로 바꾸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동기부여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돕고요. 마지막에 한 번 하고 힘들다 끝 아니고 끊임없이 역동성이 생길 수 있도록 에너지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정해진 답입니다. 이 말들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열등감, 우월감, 사회적 관심, 잘못된 동기 부여까지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잘못된 동기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개인의 역동성 해서 이 용어가 들어가면은 그 뒤에는 어떤 문장이라도 완성하면 되니까 핵심 용어 5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아들러가 말했으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이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생활 양식을 쓰고 설명하시오인데요. 아들러 열등감.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는 아들러가 지기도사라고 말씀드렸죠. 아들러의 생활 양식, 열등감이 많아서 매일매일 지기도사, 지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연결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기도사입니다. 지배형. 저희는 이 아들러가 말한 생활 양식, 늘 아들러는 이 생활 양식을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분류를 완성하였는데요.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 수준은 높은 것을 지배형이라고 말하고 기생형, 사회적 관심은 중간, 활동 수준은 중간. 이게 기생형, 편안할 때는 거의 없고 자기가 위기가 왔을 때는 바짝 에너지가 올라가서 중간 유형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이론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상기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피형, 이번에는 모두가 낮은, 다 피하고 회피하니까 모든 에너지가 낮겠죠. 마지막 사회형, 건강해서 모두가 높은 유형,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나는 낮고 높고 이게 모두가 높고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이거 가져가셔도 좋고 지배형 이렇게 또 쭉 다 쓰시고 자기 주장형이다. 상대방을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려고 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멘트를 덧붙여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기생형 쓰시고 덧붙여도 좋고 나는 이거 좀 헷갈려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좋고요. 도피형 다 쓰셔도 좋고 그 뒤에 회피하고자 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모든 상황에서 앞에 붙이고 싶은 어떤 멘트 붙이시고 도피하려고 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하셔도 좋고요. 사회형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가장 건강한 유형 아들러가 지향하는 유형이다 라고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터슨의 직업정보 활용의 원리 4가지를 기술하시오 했는데 이것도 패터슨이 딱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딱 정리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적인 4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상담사는 딱 봤었을 때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많은 경험에서 눈에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치만 내가 보인다고 다 주는 거 꽝이에요.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줘야 되고 먹고 싶을 때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사는 먼저 자진해서 직업 정보를 절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2번째, 원할 때 내담자가 원할 때 정보의 출처를 알려준 뒤 스스로 찾도록 격려한다.
이 앞에 내담자가 원할 때 써도 돼요? 그럼요. 실은 그 말까지 뱉었으니 했지만 제가 짧은 문장으로 완성하려고 앞머리를 빼버렸습니다. 자, 자진해서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내담자가 원하고 바랄 때 내가 그때 그럼 딱 주냐? 그건 아니고 내담자가 원하고 바랄 때 출처, 정보 어디에 가면 어떤 데 검색해 보시면 무슨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해서 능력을 키워주면서 정보를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출처를 알려준 뒤 스스로 찾도록 격려하고요. 세 번째, 내담자의 정보를 조작 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조작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굳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나쁜 예니까. 평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웃으면 내담자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선 기분도 나쁠 뿐더러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다시 찾고 싶어요? 찾기 싫어요? 그렇죠. 찾기 싫다라는 겁니다. 나는 보통 그러면 의지가 불타오르는데 본때를 보여주마. 그거는 건강한 상태일 때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잘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정보를 조작,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태도 잘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이거 부분하는 데서는 힘들었고요. 이거 맞나요? 했었을 때 네, 틀렸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시면서 좋아지는 거죠.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는 다 빼버리고 깔끔하게 한번 다시 가봅시다. 상담자는 자진해서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요. 두 번째, 내담자가 원하고 바랄 때 그렇죠. 출처를 알려준 뒤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 번째, 내담자의 정보를 평가하지 않는다. 여유되시면 조작 또는 평가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를 마무리로 7번 아니죠.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요인 직업상담가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의 차이점. 그렇죠. 가장 대비되는 직업상담의 두 가지 차이점을 세 가지 쓰시오 했는데요. 저는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뒤에 암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부분일수록 간단하게 정리하고 에너지를 모르는 데서 많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성요인 직업상담은요. 상담자 중심이죠. 선생님이 1번화, 2번화, 3번화, 2반은 흥미검사 한번 실시해보자. 뭐 이렇게 상담자 중심이고 이 결과를 해석해 줄 때도 상담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설명하는 사람 위주인 거죠. 상담자 중심이 있지만 내담자 중심 상담은 말 그대로 내담자 중심, 내담자를 가장 존중하는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요인 직업 상담은 지시적,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30분 이내 끝냅시다. 지시적이나 내담자 중심은 비지시적, 일무공,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방 여러 가지 흥미나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검사와 진단을 사용하나 내담자 중심 상담은 모든 사례를 하나의 사례로 보고 있다. 어떤 방법이 당연히 안 통하고 주관적, 현상학적인 장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와 진단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제목에서 보는 것 그대로 상담자 중심이고 내담자 중심이고 지시적이고 비지시적이고 검사와 진단을 중요시하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윌리엄슨, 금방 말했던 특성요인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4가지 범주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바로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검사도 진단도 하는데 잘 상담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내담자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없어.
그리고 흥미와 적성을 떠나서 불확실해. 그리고 자꾸 그것과 관계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는 검사했으면 뭐해 그거와 영 딴판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별하는 진단, 내담자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무불, 어흥 네 가지를 적으시오 해서 적기만 하면 되고요. 8번에 2번 정도는 쓰고 설명하시오가 나오는데 깊게 가지 마시고 무선택, 내담자가 진로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해야 한다라는 인식,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다. 없는 상태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불확실한 선택은 왜 불확실하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해요. 실기 시험 한번 쳐보면은 실기는 아직 안 쳐봤으니까 여러분 필기시험 치기 전에 엄청 불안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진짜일까 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올라왔지만 치고 났더니 맞아, 다 맞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불확실하라 해도 이제 그 마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안 해봤기 때문이다. 내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확신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과 관계가 없이 여기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는 관계가 없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쓰시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은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이 어리석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고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버는 거, 우리 엄마가 시키는 것, 아니면은 무조건 인기 많은 것, 요즘 최신 트렌드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어리석은 선택이죠. 4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말 그대로 내담자의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모순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축구 좋아한다고 해서 적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축구 선수를 장래 희망으로 쓰는 거.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줄 안다고 해서 하기 싫은데 꾹 참고 하는 거. 그렇죠.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윌리엄스의 변별 진단, 윌리엄스의 내담자의 문제 유형. 뭐라고요? 무불어흥 해서 무선택, 불합리한, 불확실한, 어리석은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달리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눈 편안하시라고 써놨습니다. 달리의 상담 원칙 4가지를 쓰시오. 달리도요, 상담 원칙 일단 편안하게 해 주라라는 겁니다. 달리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다른 말 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달리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특별하지 않는 상담 원칙 4가지입니다. 거만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막말하면 안 돼요. 한 개 한 개 적은 범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성 얘기할 때 적성도 그렇죠. 동작성인지 언어성인지 한 부분 얘기해야지 적성 얘기하다가 흥미 얘기하다가 막 그냥 총체적인 얘기는 다 마무리할 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적은 범위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달리 다르지 않죠?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내담자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인지 진정 원하는 것인지 확인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태도를 파악해 가면서 상담을 진행해야죠. 지금 거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해하고 있는지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마구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된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담자의 태도를 파악해야지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만한 태도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교적 적은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정으로 원할 때, 그럴 때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태도를 파악하며 상담을 진행한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는 거 익숙하게 자꾸 들으시면요. 많이 찾으면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써집니다. 한 번 듣고 바로 써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써져? 정상입니다, 정상. 그럴 때는 한 번 더 들으시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고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관시니까 많이 쓰는 것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안 될 때부터 많이 쓰시면요. 나중엔 지쳐서 쓰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후기 보니까 토할 뻔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토하고 싶은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먼저 익숙해지신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언제 보통 한 달 전부터 마구마구 쓰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번에는 윌리엄스가 아니고 보딘의 심리적 문제 유형 또는 변별 진단 또는 내담자의 문제 유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제가 써놨지만 실제로는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5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더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자정보 선택에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 5개 쓰실 줄 아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설명을 다 할 테니까 마음에 드는 것,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3가지는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도움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자, 의자를 선택하는 거 아니죠? 의자정보 선택에는 확신이 결여된다라고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입니다. 자신이 직업 문제에 대한 결정, 지금 상담하니까 이 결정하는 거, 뭐 결정한 거, 우리 직업 상담이니까 자신의 직업 문제 아니면은 또 직업 결정에 대한 것을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타인은요, 여기서 잘라야 되네요. 그냥 아무한테나 길 가는 사람한테나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향력을 주는 또는 내게 중요한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러신 분들 많이 없지만요. 한 10년 전만 해도 실제 직업 상담 현장에서 이 전업 주부셨던 분들이 상담을 시작하면요. 이거 어떠세요? 마지막에 결정하는 단계에서 저는 이제 yes, or no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온다라든지 집에 가서 아이 일정과 한번 확인해보고 온다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문제점은 바로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 정보가 부족하면 당연히 직업 결정을 할 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여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아 갈등은요, 우리가 한 자아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하지영, 저의 직업적 커리어로 있는 이 시간의 구조화에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아이의 엄마로서의 부분이 있고 또 남편의 아내, 저희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있나요?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 효녀, 이미 효녀입니다. 효녀로서의 자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이한테 혹시 피해가 가진 않을까? 육아를 해야 되나? 지금 이 커리어가 단절되면 안 되는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하자니 이 커리어가 문제되고 또 복합적인 커리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지금 하자니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같은 커리어 내에서도 자아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퉁으로
한 자아와 다른 자아 간의 내면 갈등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으로 인해서 직업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의 불안입니다. 진로 선택하기 전에 생기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에 있어서 누구나 경험하는 불안을 의미한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래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진로 선택 전에, 선택, 마지막 선택 이전에, 진로 의사 결정 이전에 생기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확신의 결여는 금방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선택 후에 경험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구분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자신이 선택한 직업, 이미 선택했다라는 것이네요.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문제도 없어. 지금 출근하는데도 이게 맞나? 여기에 평생 뼈를 묻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3개월만 일하려고 여기 왔는데 3개월만 일해도 되나? 라는 어떤 복합적인 이유 없습니다. 다양한 모든 이유의 불안을 확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는 확신의 부족으로 생기는 불안을 의미한다라고 쓰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12번 넘어왔습니다. 역전이의 의미와 해결책을 쓰시오인데요. 역전이, 일단 전이는 감정이 이동하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요. 보통 상담에서 내담자가 불안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담자의 감정이 상담자에게 옮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역전이 이번에는 반대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감정이 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딱 봤더니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과 동일을 하면 첫사랑이겠네요. 정말 너무나 이미지가 비슷한 내담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내담자만 보면 내담자 이야기에 집중되고 일무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슨 얘기를 해도 옛날에 그 첫사랑이 생각나고 아프면 아픈 대로 아름다워 보이고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좋아 보이고 문제가 많죠. 그러면은 상담 계속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첫 번째,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 분석. 빙의가 됐구만. 교육 분석. 자기 분석이 스스로 안 될 때는 왜지? 하고 이론서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알아본다. 그때 그 남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 남자가, 지금 내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단절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 제가 언제 자꾸 그러는지, 이렇게 했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지도, 감독, 관찰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피드백을 주기 전에 지금 제어의 슈퍼바이저, 내 위에 있는 상담사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만으로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요, 누가 녹음하면서 대화하면은요, 평상시와의 대화하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물론 그것 이상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도저히 안 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어. 아까 오토매틱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그 내담자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미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요. 옛날에 첫사랑이 생각나서.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상상으로 그럴 때에는 다른 상담자에게 위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은 자기 분석과 교육 분석,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 세 번째는 다른 상담자에게 위임한다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역전이에 대한 설명은요, 상담자가 첫머리에 꼭 나와야 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투사하는데 뭐를 투사하냐면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을 해도 되고요. 또 그 감정이 사실은 미해결되었기 때문에 갖다 붙게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가 첫머리 나오고요.
과거에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 미익에 대한 감정을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게슈탈트의 상담 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했는데요. 게슈탈트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형태주의 상담 뭐죠? 지금 여기에서 나의 감정과 욕구, 미해결 과제를 명확하게 알아서 아름다운 형태로 마무리하자라는 것이 게슈탈트의 상담 목적이고, 그렇게 하려면 금방 말씀드린 듯이 나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야 하고, 2번째, 알았는데 이것을 상대방이나 어떻게 표현할 건데 비느자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미해결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꿈 작업이라고 해서 꿈 꿔서 아니면은 오직 해결 안 됐으면 꿈까지 꿨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현실에서 재현해 봄으로써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보통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나 우선 쓰시오 문제가 반반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앞에 3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인지적, 정서적 상담의 기본 개념인 A, B, C, D, E의 의미를 가장 쉬운 문제로 나왔네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파벳 다 완성하려고 그거 그렇죠. 돌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 아니시라면 A, B, C, D, E 그냥 딱 적으시고요. 선행사건, 신념, 결과, 논박, 효과, 새로운 감정 쓰시오 했었을 때는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의미를 쓰시오 라고 나왔을 때는 정말 내담자에게 혼란을 준 사건이죠. 그리고 이 신념은 지금 혼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인데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다라든지 행동, 불안한 행동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내담자가 말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말하는입니다. 내담자가 말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이고, 논박은 그로 인해서 이런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따져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효과는 이런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대체된 효과. 그래서 마지막에 감정, 이런 것이 효과가 나타나서 새로운 행동을 해서 감정이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효과 자체만으로도 해방된 기분, 감정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서 요거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설명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실은 매우 간단한데요. 점수가 7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뭐지? 라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쓸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선행사건, B. 신념, C. 결과, D. 논박, E. 효과, F는 여기에서 있는데 감정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정리해고로 인해서 자신이 무가치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자살, 큰일이에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김 씨에 대해서 A, B, C, D, E 모델을 적용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시험 문제인데요. 그대로 내가 뭔가를 덧붙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십니다. A 선행 사건은요. 김 씨는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정리해고 1번입니다. 선행 사건이니까.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가치적인 존재라서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자살까지 생각하니까 이걸 지금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써야죠.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세상에 아무거나 이제 쓰십니다. 무가치적인 존재가 뭔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한마디씩 원하는 거 쓰시면 되는데요.
세상은 무능한 사람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무가치적인 존재 나는 필요하지 않아서 자살을 해야 된다. 자살은 뒤의 결과니까 그 말은 빼고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비합리적인 신념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A씨는 자살을 시도하게 된 것이고 논박,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너 무가치하지 않아. 또는 무가치한 부분은 이거일 수 있으나 나머지 모든 것은 괜찮아. 또 세 번째, 설사 무가치한다 하더라도 무가치한 사람 많이 살아. 세상에 실업지 않은 그럼 한 명도 없니? 아니지 않니? 하고 마음에 맞는 것 한 줄 쓰시면 되고요.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논박해 나갔어.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자, 실직이 모든 면이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그 부분을 그렇죠. 보완함으로써 전화위복이 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비합리적인 신념이 합리적인 신념을 통해서 도우면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된다. 아니면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을 시작했다라는 효과를 보고 마지막에 다시 역동성, 감정, 역동성, 해방된 기분, 아니면 편안한, 아니면은 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입니다. 인지정서적 상담 이론에서 인지정서적 REBT 같은 것입니다. 개인을 파멸로 몰아가는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REBT 상담에서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존재, 즉 합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비합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봤는데 늘 문제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먼저 하고 어떤 문제나 감정에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합리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먼저 하냐라고 살펴봤더니 이런 근원적인 문제, 당위성,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는 세 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당위성이 뭔데? 라고 했었을 때 자신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당위성은 나는 꼭 성공해야 돼. 나는 꼭 합격해야 돼. 물론 합격하면 좋죠. 그렇죠. 지금 합격하지 말라는 건가? 벌써 이상한 마음이 팍 올라오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오류. 가장 쉬운 예, 출세를 해야 행복하다. 또는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한다. 그래야 뭐 취업에 성공한다. 라는 이런 예시를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존중해야 된다. 내게 친절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라는 것이죠. 내가 존댓말을 했었을 때 타인이 존댓말 안 하면은 안 되나요? 그렇죠. 벌써 우리 이상하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애기한테 이거 먹어볼래? 했는데 내 안 하고 애가 응 했다고 해서 이게 내가 지금 존댓말로 얘기했는데 너 딱 봐도 내가 나이 너보다 3배 많은 거 안 보여? 이러면서 화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도 순간적으로 요것 봐라 버릇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아기한테도. 자, 그것이 바로 크게 확장해서 타인에 대한 당위성이고요. 마지막 세상은 반드시 공정하거나 아니면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올바르지지도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아닌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절차, 새치기 하는 공공기관에서 새치기 한다라든지 뭔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앉아있을 때 왜 저래? 진짜 이따위로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지? 하면서 이상한 마음이 팍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정치인들은 공정하게 나라 일을 해야 한다. 그랬으면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예시는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3가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이렇게 15문제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두 번째 시간 30번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